지금 QAD TQQQ 하시는 분들 중에요. 계좌에서 돈이 빠졌을 때 진짜로 잃는 건 돈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느냐, 그 반응을 잃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없고 성공한 순간만 있듯이 실패한 사람도 없고 실패한 순간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순간 실패가 확장됩니다. 오늘은 그 확장을 끊는 법을 QAD TQQQ에 그대로 녹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다고 치겠습니다. 사업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는데 사업이 바빠서 투자를 덜 챙겼습니다. 그 사이에 포지션이 꼬였고 결국 2천만 원 정도를 잃으셨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원래 이런 인간이지. 이제 끝났지. 이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돈의 실패가 관계의 실패, 건강의 실패, 자존감의 실패로 번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패의 카테고리가 크게 네 가지라고 했죠. 소유와 관련된 실패, 돈을 잃는 것, 관계와 관련된 실패, 사람과의 문제, 건강의 실패, 컨디션이 무너지는 것, 성장과 성취의 실패, 내가 퇴보하는 느낌. QAD TQQQ에서 무너지는 패턴이 정확히 이 순서로 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계좌에서 손실이 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망가지면서 생활이 흔들립니다. 잠이 깨지고 술이 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가족에게 날이 서고 결국 다음 날 충동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충동매매는 또 손실을 키웁니다. 손실이 손실을 낳는 게 아니라 반응이 손실을 키웁니다. 여기서 고수는 어떻게 하느냐? 단순합니다. 아, 내가 실패했구나. 그 정도로 끝냅니다. 물론 마음이 안 아픈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실패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실패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감정에 붙잡히는 건 다릅니다. 실패를 괴로워하는 순간 실패는 확장됩니다. 그래서 고수는 바로 다음 스텝을 밟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지? 다음은 어떻게 하지? 중수는 아, 실패했구나, 여기까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춥니다. 멈춰서 계속 바라봅니다. 뉴스 보고 차트 보고 커뮤니티 보고 남 탓하고 내 탓하고 밤새 뒤척입니다. 이건 실패를 키우는 시간 낭비로 바뀝니다. 하수는 실패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나머지 카테고리를 다 망쳐버립니다. 손실로 술 먹고 술 먹으면서 돈 쓰고 건강해치고 와이프랑 싸우고 자존감 바닥나고 결국 다시 계좌를 없습니다. 이게 QAD TQQQ에서 가장 흔한 전형입니다. 부처님이 옛날에 화살을 하나 맞았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건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했습니다. QAD TQQQ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시장의 변동성입니다. 어느 날이든 QQQ가 흔들리면 QAD TQQQ는 더 흔들립니다. 그건 구조입니다. 그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쏘는 겁니다. 화가 나서 생활을 망치고 가족에게 나를 세우고 술로 도망치고 충동매매로 복수하려는 그 행동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세 번째 화살은 관계의 파괴입니다. 네 번째 화살은 건강과 자존감의 붕괴입니다. 고수는 첫 번째 화살을 맞고도 그냥 빼고 끝냅니다. 하수는 첫 번째 화살을 맞고 스스로에게 계속 꽂습니다. 그럼 QAD TQQQ에서 고수의 반응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실패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실수로 간주하면 됩니다. 실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단어입니다. 실패와 성공은 결과 중심적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과정밖에 없습니다. 결과라는 것은 또 다른 결과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없고 성공한 순간만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없고 실패한 순간만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도 없고 행복한 순간만 있습니다. 더 크게 보면 형용사를 다 빼면 사람은 없고 순간만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과정만 있습니다. 이걸 투자에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QAD TQQQ에서 손실이 났을 때 그 손실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성장과 퇴보를 가릅니다. 세상에 실패와 성공이 있는 게 아니라 성장과 퇴보가 있을 뿐입니다. 성공하는 과정 속에서 퇴보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회사에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까지 승진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원에서 탈락합니다. 성공의 순간은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퇴보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학생이 연대를 목표로 했다가 수능에서 떨어졌습니다. 결과만 보면 실패랐죠. 그런데 부족한 부분을 알고 성장해서 다음 해 서울대에 갑니다. 그러면 연대에서 떨어진 건 실패였을까요? 과정이었고 오히려 성공으로 가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걸 QAD TQQQ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날 TQQQ에서 2천만 원 손실이 났다고 치겠습니다. 그 순간에 그 시간을 잃어버리면 실패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다는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패배를 상실로 해석해버리면 패배 속에서 얻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패배 속에서 내가 성장하면 실패가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패배 속에서 시간을 잃는 게 실패고 패배 속에서 시간을 얻는 게 경험입니다. 그럼 시간을 얻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QAD TQQQ는 특히 기록과 규칙이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손실이 났을 때 감정으로 시간을 날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시간을 얻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고수의 스텝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손실 났을 때 딱 10분만 하시면 되는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시장을 마치는 루틴이 아니라 두 번째 화살을 막는 루틴입니다. 그리고 이 루틴이 지켜지면 손실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손실이 확장되지 않으면 회복할 시간이 생깁니다. 회복할 시간이 생기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 됩니다. 첫 번째, 손실을 확인하는 즉시 행동을 멈추십시오. 매수 매도 버튼을 멈추시고 뉴스도 멈추시고 유튜브도 멈추십시오. 지금의 나는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정이 필요합니다. 손실 직후에는 내가 복수 모드로 들어가고 그 복수 모드가 QLD TQQQ를 망칩니다. 멈추는 게 첫 스텝입니다. 두 번째, 한 문장만 적으십시오. 내가 실패했구나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변동성의 비용을 치르고 있구나. 이 문장 하나로 실패라는 해석을 실수라는 해석으로 바꿉니다. 이게 실패 확장을 막는 첫 장치입니다. 세 번째, 실패의 4가지 카테고리를 점검하십시오. 소유, 관계, 건강, 성장. 지금 내 손실은 소유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가족에게 날이 서려고 한다면 그 순간 관계 화살이 꽂히는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술을 찾는다면 건강 화살이 꽂히는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성장과 자존감 화살이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손실은 계좌에만 두겠습니다. 생활로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딱 3가지만 체크하십시오. 기준이 있었는가? 비중이 과했는가? 현금 쿠션이 있었는가? 여기서 중요한 건 내일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규칙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규칙대로 했으면 이 손실은 과정입니다. 규칙을 어겼으면 이 손실은 경험으로 바꿀 재료입니다. 둘 다 경험입니다. 둘 다 시간을 얻는 쪽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음 스텝을 작게 정하십시오. 고수는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중수는 알아차림만 있고 다음 스텝이 없습니다. 다음 스텝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앞으로 QQQ가 단기 기준선 아래에 있을 때는 추가 매수를 분할로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손실 직후 24시간은 추가 매수를 금지하겠습니다. 이런 작고 구체적인 규칙 하나가 다음 스텝입니다. 여기까지가 실패를 경험으로 바꾸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QLD TQQQ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실이 났을 때만 반응을 설계하면 반쪽입니다. 상승할 때의 반응도 설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이 사람을 더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상승하면 확신이 생기고 확신은 과신이 되고 과신은 비중 폭발이 됩니다. 그러다가 한번 꺾이면 멘탈도 같이 꺾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도 두 번째 화살을 막아야 합니다. 상승장에서 두 번째 화살은 이런 형태로 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더 넣어야 한다. 빚을 땡겨야 한다. 오늘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 이게 상승장의 화살입니다. 이 화살을 막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목표 비중과 리밸런싱 규칙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QAD TQQQ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일부를 줄이고 현금 쿠션을 만든다. 전고점 부근에서 일부 이익 실현을 한다. 이익 실현이 겁이 아니라 운영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운영은 다음 하락장에서 첫 번째 화살을 빼는 도구가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손절은 안 하나요? 손절은 철학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손절 기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절은 감정 손절이 아니라 규칙 손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비중이 과도해서 내 삶이 흔들릴 정도라면 그건 시장이 아니라 내 설계가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는 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 정비입니다. 시간을 얻는 행동입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QLD와 TQQQ 중에 뭐가 더 낫나요? 이 질문도 결과 중심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과정 중심으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변동성을 견디는 방식이 무엇인가? 내가 두 번째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가? 수면이 무너지면 안 되는 분이라면 변동성이 낮은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라면 더 공격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품이 아니라 내 반응 설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손실이 나면 머리가 하얘지고 손이 떨리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서 답은 간단합니다. 손실을 줄이는 방법부터 찾지 마시고 손실을 해석하는 문장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실패는 해석입니다.
손실은 사건이지만 실패는 해석입니다. 해석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계좌가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문장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패배 속에서 시간을 잃는 게 실패고 패배 속에서 시간을 얻는 게 경험입니다. QLDTQQQ에서 이기는 사람은 패배를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패배 속에서 시간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 시간이 곧 규칙이 되고 그 규칙이 곧 복리의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QLDTQQQ 한 줄 프로토콜로 정리하겠습니다.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났구나라고 인정하고 멈추고 기록하고 다음 스텝 하나를 정하고 생활을 지키십시오. 돈의 손실을 관계 건강 자존감의 손실로 확장시키지 마십시오. 실수를 실패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성공 실패를 붙잡지 말고 성장 패보만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을 만들지 말고 성공한 순간 실패한 순간을 경험으로 바꾸십시오. 이걸 기억하시면 QLDTQQQ는 당신을 망치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결국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